남편의 세상에서 저는 이름 없는 가구와 같았습니다. 그는 나를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. 결혼 5년 차 우리의 대화는 밥 줘, 물 좀 내일 아침. 7시에 깨워 같은 단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. 그의 손길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저 이 집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속품,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.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라는 지훈 씨였습니다. 남편은 그를 소개할 때만 잠시 제게 눈길을 주었습니다. 인사해, 내 아내야.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지훈 씨의 시선은 달랐습니다.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깊고 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. 형수님, 정말 미인이시네요. 남편은 무시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온몸에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날 이후 지훈 씨는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. 남편은 친구가 오면 늘 서재로 직행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졌습니다. 저는 그저 과일을 깎고 술상을 차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습니다. 그는 부엌까지 따라와 제가 깎는 과일을 하나 집어먹으며 말을 걸었습니다. 형은 정말 복 받았네요. 이런 대접을 매일 받다니. 그의 낮은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.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. 남편은 단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는 제 음식 솜씨를 그는 매번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.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 옷차림과 머리 모양의 변화를 그는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속삭이었습니다.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세요.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. 죽어있던 감각들이 그의 존재로 인해 하나둘씩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. 어느 늦은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. 지훈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힘들죠, 형수님. 그 한마디에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지난 5년간 쌓아온 외로움과 서름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. 그는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.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.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. 그의 품은 제가 평생 갈망하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. 그의 손이 제 젖은 뺨을 감쌌습니다.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은 너무나 다정해서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.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동자가 저를 빨아들일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. 울지 마세요.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. 놀라거나 피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.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칠고 뜨거운 숨결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. 그의 혀가 제 입안을 헤집는 순간 죄책감보다는 강렬한 희열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. 옷가지가 벗겨져 나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.
서재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 우리의 금지된 행위를 부추기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.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제 차가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. 그는 제 몸 구석구석을 탐하며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몇 년 만에 일깨워 주었습니다. 거친 호흡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. 저는 그의 등 뒤로 손톱을 세우며 절정에 달했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이 출근하면 그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습니다. 현관문, 소파, 침대, 심지어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서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.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탐닉이 아니었습니다.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, 저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.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. 나 이혼할래요.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을 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. 당신만 괜찮다면 난 언제든 환영이에요.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.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. 남편은 예상대로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. 내가 너한테 뭘 부족하게 해줬는데. 너 혹시 남자 생겼냐? 그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.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곧장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나왔어요.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죠?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. 지금 바로 형의 집 앞으로 다시 오세요. 재미있는 걸 보여줄 테니.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.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집 앞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지훈 씨가 이혼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. 이제 기분이 어때? 지훈 씨가 남편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.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기는 기분이.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. 제가 다가가자 지훈 씨는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. 아, 주인공 오셨네. 이 여자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쉽게 무너지더군. 그는 제 턱을 거칠게 잡아 돌려 남편을 보게 했습니다. 똑똑히 봐, 민서가. 내가 10년 전 내 약혼녀를 빼앗고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쳤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.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망가뜨리겠다고 맹세했어.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남편이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지훈 씨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의 다정했던 눈빛,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손길, 저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던 뜨거운 밤들이 모두 복수를 위한 연기였다니. 형수님. 아니,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.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. 당신 몸 아주 끝내주더군.
민석이가 왜 그렇게 아꼈는지 알겠어.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고 지훈 씨는 복수가 끝났다는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. 그는 떠나기 전 제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. 아, 그리고 당신 남편, 당신만 만난 거 아니야. 당신이 나랑 침대에서 뒹굴 때 그 인간도 다른 여자 품에 있었으니까.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. 남편의 무관심도 지훈 씨의 사랑도 전부 기만이었습니다. 저는 한 남자에겐 복수의 도구였고 다른 한 남자에겐 버려도 그만인 낡은 가구였습니다. 두 남자 모두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저는 텅 빈 도로 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. 어디로 가야 할지,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저 제 인생이 완벽한 파국을 맞이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.